네, 백운계 시사 1번지 1부에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투표율이 낮은 이유 분석해 봤는데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성 팬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느티로님 뭐 지지하면 강성인가요? 이런 얘기 주셨고, 중흥동 장구경님 팬덤 정치를 왜 욕하지? 그러면 조용필도 욕해라. 이은주님, 우리 시사1번지 아주 애청자시죠. 팬덤 없이 당의 존립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요? 왜 강성 팬덤이라고 하나요? 적극 지지자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일부에서 나누었던 이슈의 주제는 강성 팬덤 문제 있다 이게 아니고, 호남이 지금 투표율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국도 뭐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그때 이어서 이번에 낮은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출이 거의 확실해지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여야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사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2부에서는 어제 대통령실 개편이 좀 있었으니까 그 내용 살펴보기로 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여야 관계는 이재명 대표 선출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에서는 먼저 어제 대통령실 개편이 좀 있었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홍보수석을 바꾼 겁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이 대외협력특보로 가고,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이 홍보수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판은 매우 극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쇄신이냐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인사 대통령실 관리 지적을 했더니 홍보수석을 교체한다. 가볍게 고칠 병을 수술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개편에 대해서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정을 쇄신해야 된다. 쇄신의 정명은 인사쇄신밖에 없다. 인사쇄신의 폭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 정도가 아마 언론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국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수석만 바꿨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정부가 쭉 좋았는데, 의도도 좋고 내용도 좋았는데 홍보에서 문제가 있었다. 언론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읽힐 만한 대목이다. 근데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있다면 굳이 뭐 이제 정책기획수석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혼란은 컨트롤 타워를 갖다 놓고 맡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달라질 것 같냐? 청와대의 분위기나 이런 게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이전보다 나아지겠지만 크게 달라질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되면은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면, 뭐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들이야 취재 기자들이 조금 편해서 김은혜 수석이 들어오면 좀 편하겠지만 크게 달라질까는 의문은 계속 남는 거죠. 그래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이제 홍보수석이 누가 되느냐라는 것도 관심사지만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메시지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개편을 보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의 이유를 홍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문제의 어떤 그런 위기의 본질을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다시 이 국면을 돌파해 보겠다는데, 글쎄요, 그 김은혜 수석 내정자가 저는 이제 갑자기 뭐 내정자 아니죠, 수석이죠. 수석이죠. 김은혜 수석이 바로 임명한 거니까. 김은혜 수석이 사실 저는 언뜻 보는 순간 전에 이제 그 이정현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수석 모델이 떠올랐어요.
이정현 수석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윤창중 뭐 참사라 그러죠. 예. 그러면서 초기 국정이 좀 흔들렸어요. 그게 이제 3월에 출범했는데 5월에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7월 말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8월에 바로 이제 그 수석 교체를 3분의 1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무수석이던 이정현 수석을 홍보수석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윤창중으로 공석이 된 이제 대변인 그때 김행 대변인이 맡고 있었는데 김행 대변인은 사실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이정현 수석이 직접 오전 오후 백브리핑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겸한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돌파를 했어요. 위기 돌파를. 그래서 이정현 수석이 어쨌든 그때 가졌던 위기 돌파 능력을 높게 인정받아서 뭐 나중에 다시 또 순천에서도 당선도 되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떠올랐던 건 뭐냐. 그 지금 대통령께서는 김은혜 수석이 이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수석 역할 말고 내 뜻을 아침 저녁까지 상관없이 기자들한테 백브리핑까지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자세히 그리고 적절하게 국민에게 좀 전달해달라 이런 어떤 지금 그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예. 글쎄 뭐 얼만큼 소화될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박원석 의원 보시기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재료가 좋아야 가공도 좋은 건데 재료가 나쁜데 어떻게 가공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홍보가 문제였다면 문제가 있던 원인이 있는데 그건 거의 대통령의 실언이거나 대통령의 부적절한 태도이거나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거친 메시지거나 이게 모든 게 원인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거를 언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홍보 라인만 바꾼다 그래서 해결이 되겠냐. 아니 꿈이 좋아야 해몽이 좋지 꿈이 나쁜데 어떻게 해몽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 거짓말이지. 그래서 김은혜 수석이 경험도 많고 상대적으로 윤핵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노정돼 왔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정도 인사 보강을 통해서 저는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사가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해서 인사를 했는데 정작 인사가 문제였던 그 라인, 인사 라인은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인사기획비서관, 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내에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라인인데 여기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운영과 대통령실 운영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는 저는 의중을 드러낸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그동안의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뭐 여당에서 계속 지적됐던 이제 쇄신의 요구와는 좀 거리가 먼 그냥 뭐 본인 스타일대로의 보강 이 정도에 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핫도님 맛없는 과자를 홍보한다고 과자가 맛있어지나요? 과자 자체를 잘 만들어야죠.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20년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분 방금 성함이 날아가 버렸네. 예. 식당에 손님이 음식이 성식이 형님 20년 차 베테랑 자영업자입니다. 음식이 맛없어서 손님이 안 오는 문제라면 레시피를 바꾸거나 요리사를 교체해야죠. 가게 홍보물만 바꾸면 됩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글쎄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정연남 교수. 그러니까 이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같이 또 비유도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지난주에요. 댓글 당첨되신 분 한 분 기억나는데 홍보가 기가 막혀 대단하네요. 저는 이 본질적으로 분골 쇄신한다더니 고작 홍보수석 교체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5기 인사입니다. 5기 인사. 저는 이게 그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 대책인데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무슨 얘기냐면 뭐 시민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듣겠다. 뭐 그러면서 뭔가 이게 민심에 부응하는 그 어떤 행보를 예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망한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수영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기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인사 실패, 뭐 사적 채용, 정책 혼선 이런 전반적인 여권의 분열상까지 이게 다 어우러진 결과인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민심을 거스르는 태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인사 라인에 대한 교체만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좀 뭔가 평가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측근들이란 이유만으로 그건 배제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그래서 주변에 정말 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두지 말고 정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좀 포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위기를 반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상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저분이 정치도 잘 모르면서 고집이 세다는 걸로 비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대목이 국민들 뭐 지난번에 정권 교체에 신경을 모든 데서 신경 쓰면서 보수 계층에서도 그런 걸 염두에 안 둔 채 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이준석 전 대표 처리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 이런 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하다. 뭐 이런 점이 안 좋은 대목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각과 갖추는 사람을 옆에 두라. 좀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참고할 만한 그런 도량, 아량을 베풀라 이런 대목으로 좀 좁혀진다.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또 이미지의 손상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홍보라인 교체가 눈에 띄는 어제 대통령실 개편 짚어봤습니다만 네 분 패널 모두 좀 박하게 평가하십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사모님 국민도 이겨보자는겨. 조율님 실망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강인디아나 대답 없는 무대뽀 국정 철학. 핫두님 요즘 국힘 보면 옛날 드라마 리메이크하고 주연 배우들 다시 나와서 드라마 찍는 것 같습니다. 손윤섭님 비대위가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이런 지적 주셨는데 네 최수영 컨설턴트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 같던데 지금 홍보특보인가 언론특보 이동관 전 수석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보특보가 이제 이동관 특보니까 아마 대외협력이라고 이제 또는 신설을 한 것 같은데 특보라는 게 사실은 뭐 말 그대로 특별보좌역이라 그렇게 뭐 큰 센 존재감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이제 바로 좀 뭐 그 또 밖으로 또 좀 나가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좀 그 중용하는 듯한 이동하는 듯한 이렇게 모습을 비췄지만 결국 최영범 홍보수석이 결국은 이제 희생양이 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김은혜 수석으로 교체를 한 건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의도가 전략은 아닙니다. 목표와 실행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전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을 이번 인사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한번 좀 지켜보다가 연말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국정감사, 그러니까 정기국회 이후 이 모든 것들이 또 한번 대통령께 인사에 대한 얘기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지요. 지금 그 당 내에서도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공격을 막 하는데 장해찬 청년 재단 이사장 장해찬 이사장이 뭐 여의도 2시 청년, 10시 청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던데 무슨 뜻입니까, 최수영 평론가? 이게 2시 청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황교안 대표가 그 청년 간담회 한다고 2시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일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 그때 좀 시간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12시면은 그러니까 별다른 직업 없이 하는 일 없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 없이 여의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약간 멸칭 비슷하게 붙은 건데 또 이러니까 이제 바로 장해찬 이사장 얘기한 2시 청년은 누구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이준석
그 대표를 따르는 이제 뭐 국대 그러니까 뭐 나는 국대다 출신 청년 저 대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옹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별다른 직업 없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 옆에서 이렇게 좀 그냥 뭐 옆에 같이 이렇게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청년들이 다 얘기를 한 건데 또 맞받아서 임승호라는 이제 또 나는 국대다 출신이 그랬잖아요. 그 당신은 열시 정치인 아니냐. 국회 종론관 열심히 어슬렁거려 가지고 기자들한테 논평이나 발표하려는 그런 정치인 아니냐고 또 이렇게 맞받아 가지고 이러다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화화되고 청년 정치라는 단어는 우리 정치사에서 또 다른 멸칭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참 이 논쟁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젊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신성범 의원? 이준석 전 대표만 청년이냐, 이준석 전 대표만 2030을 대표하느냐, 이준석 대표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얻는데 지대한 역할을 단독으로 했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도 있어.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장해찬 씨나 이런 사람들은 꼭 저 2030에서 전부 다 이준석 편드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말 없는 다수는 오히려 이준석을 싫어해요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하던 차에 딱 뭐랄까 이렇게 맞아가지고 나온 그런 건데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2시든 10시든 교회 보면 뭐 정치권 주변에서 이른바 권력자에게 줄을 대서 정치에 입문하려는 청년들의 군상을 스스로가 좀 다들 뭐 좀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봐요.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지금 이런 것은 자발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배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본인 얘기에 따르면 장해찬 이사장은 국민의힘 내 2030 청년들 중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둘러보니 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당에서 나서라는 요구가 있어서 나섰다.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 의지만은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장해찬 이사장은 원래 윤핵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에 처음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대선 때도 어쨌든 선대본에서 청년 관련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지금 이른바 이제 나는 국대다 출신의 그런 대변인단들이 이번 갈등 국면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이 상황을 노선 투쟁이자 세대 갈등으로 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 수 있다면 응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하나인 듯 보였던 국민의힘 내부의 이 청년들 새로운 그 세대의 진출이라는 것이 실은 또 이 당의 커다란 갈등 국면에서 이렇게 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수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새로운 보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세대와 노선의 싸움으로 귀결된다면 그건 좀 긍정적인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닌 당권을 둘러싼 또 그것을 대리전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으로 귀결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예. 지금 이준석 대표 계속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핵관을 공격하고 있는데 윤리위에서 이 부분을 좀 문제 삼을 것 같이 얘기가 나오던데 최수영 컨설턴트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윤리가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소집된 이유는 김성원 의원의 그 수해 발언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해당 행위를 많이 이제 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만일 이제 또 국민의당 당원 당규에 이게 있습니다. 추가 징계를 전에 앞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앞선 징계보다 훨씬 더 센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또 윤리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탈당 권유입니다. 출당이나 제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명이 된다든가 그렇게 된 경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전 대표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오늘 주호영 대표가 백불에서도 아마 그건 들은 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윤리 징계를 받든 말든 간에 최소한 전임 당대표로서 걸맞는 언행을 해야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그런 태도와 자세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맨날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국민의힘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입장 바꿔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꾸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 나만큼 열심히 뛴 사람 있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찍었지 윤핵관 보고 찍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대선 끝나고 보니까 윤핵관 천지가 돼 있더라.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나 밀어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항변 일리가 있죠. 지금 그리고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또 그 여론을 보태주는 게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한다면 찍어주겠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나게 두드려 패놓고 네가 참아라. 그래서 사실 그거는 좀 저도 그 윤핵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직 당대표가 매일 방송에 조속으로 출연해가지고 무슨 얘기 작은 얘기라도 다 까발리는 것이 과연 그게 전직 당대표다운 품위의 처사인가 그런 지적들은 좀 국민적 피로감도 있으니까 이 대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신성범 의원 이쪽 얘기 들으면 또 이쪽 말이 일리가 있고 또 이준석 대표의 말 들어보면 또 그렇기도 하고 저는 좀 이준석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예.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한번 극성스러울 정도로 밀어붙이는 게 이준석의 전략 아닐까 싶어서 생각이 들어요. 바꾸고 말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결론이 어떻게 나올 때까지는 여론으로 한번 뭐랄까 최대한 압박이라고 하면 맞지만 본인 생각을 좀 전파해 놓겠다.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좀 달라질 대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요. 콩이러브님 죽기 전에 마지막 발버둥이죠. 가만히 있으면 속 터져 죽을걸요. 준스톤은 이런 주셨는데 예. 볼프강님 그럼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정인환 교수 참 이게 참 딜레마죠. 네, 뭐 하여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집권 여당 대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을 건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좀 더 명분이 있으려면 저는 그 소위 당을 망가뜨리는 지금 현재의 어떤 행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도 좀 같이 병행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상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코너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변의 우군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 결국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어떤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출범했는데 비대위의 어떤 출범 목표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하면 축출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의 출마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이 오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이렇게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출현부터가 정당 사상 초유의 출현이었죠. 그렇게 젊은 당대표가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된 게요. 역사를 보면 신성범 의원 참 품은 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 가운데 나오는 가장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은 나다라는 예. 자기라는 그 대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좀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리는 입장인데 결국은 뭐 자기가 끝까지 해보겠다니까 멀리 내다보고 한다니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또 본인 책임 아니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선정했습니다. 그 전에 몇 분 소개를 좀 할까요? 수호씨님 학교 일장이 다른 학생 엄청 때려놓고 너 울면 더 맞는다 라고 하는 꼴 같습니다. 상희님 당대표 취급도 안 해줬으면서 이럴 때만 당대표 품위를 지키라고 하는군요. 자, 당첨은 손윤섭님입니다. 비대위가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당첨 댓글 박성무님 또 선정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